안녕하세요, 별의는입니다.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영상을 지금 찍는 게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지난 느낌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대한민국이 요 몇 개월 동안 되게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걸 다 거쳐오고 나니까 시간이 갑자기 쑥 하고 한번 건너뛴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들고 있습니다. 전번 영상 올리고 지금 되게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영상으로 만나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저만의 숙제 같지만 그것을 위해 오늘도 바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꾸준하게 써오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일기는 늘 써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고르게 된 바로 문보영 에세이 일기 시대입니다. 일기라는 것에 대한 에세이구나, 그거 하나로 선택한 책입니다. 일기가 창작의 근간이 된다는 말은 흔하지만 사실 일기가 신화소설이 되지 않아도 좋다. 무언가가 되기 위한 일기가 아니라 일기일 뿐인 일기. 다른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은 일기를 사랑한다. 저도 일기가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이어령 일기. 저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책이 나올 당시가 이제 제가 막 아프기 시작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게 우연히 너무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읽게 된 책이었습니다. 전자책으로 이제 읽는데 몸이 아프니까 누워서 읽는 거죠. 누워서 책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워서 읽는데 눈물이 얼굴에서 자꾸 흐르니까 그 눈물이 자꾸 귀를 타고 귓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귓구멍을 자꾸 닦으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이어령 선생님이 암 투병을 하시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 두 가지 책이 다른 점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같은 경우는 죽음에 중심을 두어서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런 울림을 저희에게 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반해 이 책은 죽음 외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거를 김성곤 편집자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령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들에 대한 보고서, 이승우 작가의 지상의 노래입니다. 이승우 작가의 장편 소설이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에 이승우 작가님이 최근에 펴내신 산문집인 고요한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이승우 작가님을 처음 만나게 됐던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승우 작가님의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글쓰기, 그 부분에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 굉장히 인상 깊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분이 이제 고요한 읽기라고 하는 게 산문집이다 보니까 이승우 작가님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기독교 사상에 대한 부분이 얕은 게 아니라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작가로서 뭔가를 조사하고 이러다가 자신이 알게 된 부분 정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양력을 찾아보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신학대학원을 이수하셨더라고요. 뭔가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면서 이분의 글들이 좀 납득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 작가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그 문화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냥 툭툭 묻어나고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데, 이제 이승우 작가가 그런 양력을 갖고 쓴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문학동네에 출간을 하신 생의 이면이라고 하는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요한 읽기 안에, 산문집 안에
작품들이 여러 나옵니다. 거기에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책 중에 하나인 고도를 기다리며 이 책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미 제가 올린 그 고요한 읽기 영상에서 이승우 작가님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뒤에 고도를 기다리면은 그 해석이 독자 개개인에 달렸으며 그렇기에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널리 사랑받는 작품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 개인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승우 작가님의 해석을 읽었지만 저 스스로 한번 읽고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이 삶의 어떤 계 속에서 이 소설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게 될지 저만의 해석과 비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는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인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이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제가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세계문학 전집을 몇 권 사고 싶었는데 그 중에 이 소설 하나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에서 네루다가 노벨문학상을 탄 파블로 네루다를 의미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문학상을 타게 되면서 그 전부터 국민 작가였지만 더더욱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 작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파블로 네루다도 칠레의 국민 시인이다 이렇게 칭해지는 시인인데요. 이 안토니오 스카르메타가 파블로 네루다 시인에게 바치는 헌사와 같은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품 안에서도 네루다라는 사람은 시인으로 등장을 하고 이 시인이 우편 배달부에게 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적은 구절이 있어요. 나는 이 세계에서 자기 자신만의 시적인 언어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디선가 살해되고 박해당할지라도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잔혹한 괴물과 맞서 싸우고 싶었다. 판미동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산 3권의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미동의 책들이 뭔가 시다르타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신 수양한다 할 때 그 수양 그런 것들과 관련된 책들을 다수 출간하는 그런 출판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요가 인문학입니다. 일단은 두께가 좀 상당하고요. 가격 역시 좀 나갑니다. 여기 보면 요가 인문학인데 땡땡 인문학 그러니까 무슨 인문학 이렇게 쓰여 있는 책들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땡땡 인문학 이러면 되게 깊게 그 땡땡에 대해서 들어가지는 않으면서도 넓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또 너무 얕게 들어가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의 그 깊이감은 있으면서 넓게 퍼지기 때문에 초보자가 읽기에는 수월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요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동작은 요가인데 좀 스트레칭에 속하는 그런 요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동작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인간이 참 교만하죠. 익숙해지면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딴 생각을 하면서 요가를 하는 제 모습이 상당히 싫은데 요가라고 하는 게 요가를 하는 동안에 몸을 단련하는 것도 있지만 요가를 하는 시간은 명상을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더 명상 같아지려면 이 요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그 깊이감으로 동작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 책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 건 박찬욱 감독과 노희경 작가 강력 추천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판미동은 약간 요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면 단순한 삶입니다. 모든 것에는 고전, 처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처음이 심플 라이프라는 거였던 것 같고 그 심플 라이프를 최초로 전파한 100년의 고전
이것이 바로 샤를 와그너의 단순한 삶입니다. 샤를 와그너는 파리 사람인데 진보적인 개혁신앙 목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젠 이 단순한 삶에 대해 한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이 이제 여러 나라로 번역이 돼 나가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도 연설에서 몇 번씩이나 이 책을 추천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전이라는 딱지를 붙일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을 막 많이 사놓고 지금 하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단순한 삶이라는 게 좀 띠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살 때는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가지면서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책을 골랐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지만, 아무튼 저도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각에 대한 단순함, 뭐 단순한 말, 단순한 의무, 단순한 욕구, 단순한 기쁨, 이런 식으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소유하는 소유욕에 대한 단순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의 그 단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이 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더 죄책감이 들게 만들겠죠?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거부감 없으시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간 책을 제가 구매를 해버립니다. 바로 놓아버림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박사가 쓴 책인데, 마더 테레사가 성찬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이 정말 리뷰가 많았고 또 그 리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 호기심이 생겼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을 나 자신이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평정심이 늘 유지될 수 있다면, 내면의 강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은 고요하게 이럴 때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고요하게. 그런 고요함 속에 있다고 하는 건 내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궁극이 그것이 자유다 라고 이런 류의 책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쯤에서 제가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분야 책도 제가 읽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젊은 작가가 등판합니다. 젊은 작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아주 유명하다는 이 말만 듣고도 떠오르는 그 책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금류. 이 책은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을 사면서 알았어요. 내용을 모르는데 아무튼 뭐 슬픈 사랑 이야기다. 생각을 해보니까 슬프건 뭐 해피엔딩이건 제가 사랑 이야기를 그런 류의 소설을 읽은 지가 꽤나 오래됐더라고요. 네,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이러면은 또 되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을 뺀 소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번 그런 슬픈 사랑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랑 얘기를 싫어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워낙 드라마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이 K-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저는 드라마로 그런 거는 다 만족을 얻고 있어서 그래서 소설로는 읽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이 하나 흥미로운 점은 교보문고 사이트 리뷰를 보니까 리뷰가 극과 극이에요. 저는 어느 극점에 쓰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도 보면 금류를 읽고 종일 사랑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어떻게 저는 느낄지 그 점이 저는 궁금합니다. 치치새가 사는 숲.
이것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책은 조금 이것도 좀 뭔가 슬픈 이야기여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주인공이 치치림, 어떤 숲과 같은 느낌이니까 그 숲에서 이 주인공이 현재를 살면서 자꾸 과거의 목소리와 현재의 목소리가 싸우는데, 그 소리를 치치새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 모든 메타포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건 다 저의 어떤 주인공이 치치림이라는 사실만 알고 제가 껴맞춰보는 어떤 추측이고요. 이걸 이미 읽으신 분들은 저를 비웃고 계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스포는 사양하기 때문에 댓글에 스포 다시면 안 됩니다. 이 책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소설을 끌어가는 그 구성,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그동안에 제가 보여드렸던 장르와는 또 다른 장르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은 애거서 크리스티 에디터스 초이스 세트입니다. 아마 모르실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애거서 크리스티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H님을 패밀리데이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미끼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퍼브 도서다 보니까 한 아이가 좀 문제가 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아 껴서 얘만 조금 겉에 포장재가 다르고요. 이렇게 10권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H님이 이 2권을 더 사셨습니다. 이렇게 12권의 추리소설이 저희 집에 왔고요. 이 책은 제가 아마 이제 무더워지는 여름에 재미신의 부서진 돼지 3부작을 읽은 후에 그래도 더우면 이 책을 또 펼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호기심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이 도대체 뭐길래 H님이 지금 12권을 사고, 그리고 또 패밀리데이 보시면 애거서 크리스티 그 책장이 아예 따로 있어서 이분의 책이 그냥 다수가 막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애거서 크리스티가 쓴 이런 추리소설로 된 시리즈물이 77권입니다. 이 소설이 전 세계에 4억 부 이상이 팔렸고요. 여기에서 좀 느낌이 안 오시죠?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 어느 정도냐 하면 윌리엄 셰익스피어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걸 제가 몰랐다는 사실에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77권의 책 중에서 이 초이스 세트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런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현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니까 간호사로 같이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판매를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아예 전업을 하게 되신 거죠. 이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읽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책은 아무도 없었다. 제목이 좀 무서운데. 추리, 호러, 미스테리 이런 소설을 잘 안 읽는 게 제가 상상을 너무 무섭게 해요. 집에서도 혼자 깜짝깜짝 너무 잘 놀래는데 이런 거를 읽어놓으면 집에서 혼자 막 이제 상상합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안 읽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해졌으니까 읽어야죠. 그래도 아무도 없었다. 이 책이 애거서 크리스티의 책이 4억 부 이상이 팔렸는데 그 중에서 이 책만 1억 부 이상이 팔렸어요. 아마 꼭 읽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권을 더 읽는다 하면은 이제 오리엔탈 특급살인 이 책을 읽을 건데
이렇게 영화로도 나왔었네요. 에거서 크리스티가 77권의 추리소설을 쓰면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명탐정 에르켈 푸아로라는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 캐릭터가 대표적으로 출연한 작품이 바로 이 오리엔탈 특급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권은 빠른 시일 내에 읽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에거서 크리스티 덕분에 H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패밀리데이에 왔다. H님은 어차피 와야 될 운명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왔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거서 크리스티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정말 다양한 책들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양한 책을 구매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지금 하울이라는 거대한 산의 숙제를 해나가는 중이고요. 아마 다음 하울 영상이 2025년 패밀리데이에서 산 책에 대한 마지막 하울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숙제를 빨리빨리 좀 끝내고 여러분들과 더 많은 또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고요한 밤 되세요. 별의 낸이었습니다.